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경제활동 재개에 슬슬 시동을 거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는 어떨까요? 각 지역별로 이 명령 해제 시기가 과연 다를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각 로컬 정부마다 명령 해제를 요구하는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들마다 집에 머무르고 비즈니스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지금 완화해야 한다,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다들 입장이 다르듯 캘리포니아주 안에서도 각 로컬 정부마다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곳과 상대적으로 좀 적게 늘어나는 곳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캘리포니아주 어디에서 명령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명령 해제를 요구한 카운티 정부가 샌루이스 오비스포라는 카운티인데요. 저기 허스트캐슬 가는데 거기 있는 네, 곳이죠? 맞습니다. 네. 한인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지역은 아닌데 네네. 산타바바라보다 좀 더 위에 북쪽에 바로 위치해 위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제 모닝뉴스 시간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제 구글에 설치해보니까 남가주라고 나와서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사실 중가주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리더들은 이틀 전 20일 월요일에 갤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명령을 해제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뭐 명령 해제를 촉구하는 로컬 정부가 샌루이스 오비스포뿐만 아니죠. 또 어디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나요? 네. 서터 카운티라고 여기서도 뉴섬 주지사에게 비슷한 요구를 했는데요. 서터 카운티는 세크라멘토 바로 위에 있는 곳입니다. 이 뉴섬 주지사는 앞으로 점차 이렇게 많은 로컬 정부에서 이런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명령 완화를 지금 요구하는 곳에서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이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를 보면 인구 28만 3천여 명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134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명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모두 인구 대비 그렇게 많지 않은 수치라는 평가인데요. 그리고 이번 주 신규 확진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그래프를 보면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선 3월 중순쯤부터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 후 거의 그래프가 평평하게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네.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농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별로 네. 없어요. 뜨문뜨문 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요. 네, 네. 거주지가 별로 없고 맞아요. 거기 아마 이 지금 인구가 28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대부분이 다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뭐 그러니까 명령을 완화를 하더라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명령을 해제하는 데 있어 정치적인 압박도 또 시위에 의해서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과학에 근거해서 해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정부는 우리가 해제를 촉구하는 건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봤을 때 그렇게 엄격한 명령이 계속해서 지속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그래도 꽤 안전한 편에 속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묶어두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뭐 그런 입장이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샌루이스 오비스포의 파소 로블레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와인 테이스팅 장소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모로베이와 피스모 해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다 문을 닫아서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루이스 오비스포 슈퍼바이저는 넋놓고 가만히 있기보단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그 후 필요하다면 다시 제한을 두는 식으로 돌아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태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갈 때는 항상 이 피스모 비치에 들려서 클램 차우더 숲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그것도 네. 하나 먹고 거기 좀 해변가도 좀 돌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근데 참 힘들겠어요. 거기도 골프장도 많고 그다음에 예. 거기에 그 뭡니까 저 온천이 있죠. 네네네. 그런 온천도 유황 지금 온천. 다 네네. 문이 닫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하지만 일부 로컬 정부는 명령을 해제하면 안 된다, 더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보이는 정부는 또 어디입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곳 LA와 샌프란시스코가 명령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에릭 갈세트 LA 시장과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힘들더라도 더 인내심을 갖고 견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걱정하는 건 괜히 빨리 명령 해제에 나섰다가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렇게 명령이 완화되거나 해제돼서 경제 활동을 재개했다가 괜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경제는 더 많이 악화하고 더 오랜 기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LA와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대도시 가운데 탑2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 카운티나 시 이런 데보다는 대도시 상황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LA 그래프를 보면 평평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곡선을 보이는데요. LA 카운티에선 지난 일주일간 이 코로나19 사망자가 297명 늘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193명이었는데 크게 급증한 겁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이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LA와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명령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도 걱정이에요.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은 못 참으시잖아요. 나가셔서 또 더 확진자 많이 늘어날까 봐. 금요일, 토요일은 뭐 거의 100도 가까이 90도가 넘는 그런 이제 기온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또 뭐 해변가 가시고 네. 뭐 또 하이킹 산타모니카가 가시고 바글바글할 텐데 말이에요, 원래. 근데 걱정입니다. 아마 다 막아놓을 테니까 또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황이 괜찮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명령을 좀 완화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명령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근데 이 뉴섬 주지사나 일부 다른 건강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명령을 완화하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비즈니스를 오픈한다고 가정하면요. 비즈니스를 계속 폐쇄하는 남가주나 북가주 베이에리아에서 주민들이 그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주말에 답답한 나머지 3-4시간 정도 운전해서 샌루이스 오비스포, 피스모 해변을 가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이런 거라니까요. 네, 그랬을 네. 때 과연 이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가능성은 없냐? 그게 문제인데요. 네. 그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곳 주민들이 명령이 풀린 곳을 오갈 때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이 낮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아하. 이것 때문에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독자적으로 이제 각 시정부에서 명령을 해제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어제 그런 입장을 확실히 나타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명령 해제와 관련해서 로컬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죠. 뉴섬 주지사는 특히 공동의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이 공동의 정신보다 앞서가려는 주민들 사례가 있다고 짐작하면서 우리는 이를 다시 돌려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명령을 너무 빨리 돌렸다가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지붕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원하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게빈 뉴섬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명령을 해제하는 시점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6가지 조건을 발표했죠. 그 6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때 과학에 근거한 명령 해제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뉴섬 주지사는 정오부터 이 6가지 조건과 캘리포니아주 현재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이 어떤 시점인지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바로 어제 이 명령 해제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만큼 6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 상황 짚어보고 명령 해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도 아까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아까도 그런 얘기를 주영석 기자와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우리가 기대감은 갖고 듣겠지만은 네.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 그 LA 한인타운에 참 한인 자바 시장에 한인들이 많이들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요. 마스크 제작이 한창이라면서요, 그곳에서. 네, LA 타임스는 어제 이 자바 시장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갈세트 LA 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속 의류, 봉제업계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진들과 LA 모든 주민들이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만큼 마스크 제작에 나서달라는 것이었는데요. 프로젝트 이름도 있습니다. LA 프로텍트 프로젝트입니다. 이 네.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하는 시기지만 비필수 업종에 속하더라도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는 허가 받아서 영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한인 업체들도 현재 이 프로젝트에 많이들 동참하고 있는데요. 문을 닫고 가만히 있기보단 문 열어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위기 극복에 나서고 또 필요한 그 의료진과 주민들에게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게 돕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윈윈인데요. 그렇죠? 글쎄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LA 타임스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한인 업체라고 꼬집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지금 마스크 제작하는 자바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대우를 잘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사리오 루이스라는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LA 다운타운 남쪽 끝에 원래는 티셔츠 만드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문을 닫게 되면서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달 초에 그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제작에 나서니 일하러 나오라는 거였죠. 집에는 70살 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아버지한테 옮길지도 모른다는 위험 무릅쓰고 버스 타고 공장에 나갑니다. 천 마스크에 고무줄 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티셔츠에 라벨 붙이는 작업할 때 티셔츠 한 장에 5센트 받았는데 지금은 그 마스크에 고무줄 하나 다는데 20센트 받는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한 주에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서 $250에서 $400 정도 받았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마스크 한 300장 정도 처리해서 한 주에 50시간 일하고 $350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LA 타임스는 LA 시간당 최저임금이 $13.50인데 루이스는 계산해보면 1시간에 $7 버는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산티아고라는 한 남성도 50시간 일하고 $230 벌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4.60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많은 주민들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실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건데요. 경제적으로 누구나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대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 자바 시장에서는 이렇게 시간당 얼마가 아니라 뭘 하면은 하는 그런 성과급이 지금 그러니까 지급이 되는 건수당 모양이죠? 이렇게 네. 지급이 되나 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왜 위험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수당이나 생명 수당이 의뢰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분들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저임금은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글쎄 게 말이에요.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업주가 좀 악덕 업주네요. 네? 이런 네, 데는 좀 그렇죠. 고발을 해서 좀 처벌을 좀 받아야 우리 돼요. 한인 분들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